축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슬픔, 이 고통, 여기서 끝을 내야 됩니다. 더 이상 이제 다른 부모들한테 이런 거 이제 주면 안 돼요. 국민의힘 유이동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정의원님들 오셨습니다.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이청희 의장, 연대사 국장님의 농민의 분들 오셨습니다. 참 보내기 힘든 우리 청년노동자 고 이선우님 시민사회장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우리 이선우님 사망 이후에 진행되어 왔던 경과보고를 제가 간략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16시 08분 45초 우리 청년 노동자 이선호 님이 억울하게 평택 항만에서 산재 사망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바로 다음 날 4월 23일 우리 아버님의 제보로 언론 방송에서 취재가 시작되었고 24일 일부 언론에서 이 내용이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우리 고 이선호님의 이야기가 확산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4월 28일 고 이선호님 이 산재 사망 사고를 온 국민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유족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대책위원회가 결성됐습니다. 5월 6일 주식회사 동방 앞에서 고 이선호님 산재 사망 대책이 기자회견이 진행됐고 5월 6일을 기점으로 각종 언론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선호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기 시작했습니다. 5월 8일 이후로 수많은 정당 대표님들과 수많은 분들이 조문 행렬이 시작됐고 정부 관계기관 분들도 함께 조문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5월 13일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곳 빈소를 방문해 주시면서 실제 억울하게 죽어간 고 이선호님의 넋을 기리고 송구하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5월 15일 이후로 수많은 각계 기관 대표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빈소를 찾아주셨고 5월 17일 이후에 매주 금요일 평택역 앞에서는 분향소가 설치되었고 수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이 평택역 앞에서도 분향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5월 18일 이후에 동방 성경민 사장을 비롯한 사측과 대화가 시작되었고 이후 10여 차례 유족과 만남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5월 19일 이후에 고 이선호님 추모 기도회 등 종교인들이 함께 나서시기 시작했고 이후에도 꾸준하게 미사와 법회 등을 통해서 억울하게 산하에 가신 우리 이선호님의 넋을 추모했습니다. 5월 22일부터 전국 휴양 각지에서 고 이선호님이 추모를 하는 온라인 공동행동이 확산되었고 6월 이후에 고용노동부 대응투쟁, 경찰조사 대응투쟁, 평택역 선전 홍보활동과 서울, 세종시, 기관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힘차게 대책위가 싸워왔습니다. 지난 6월 15일 동방과 유족이 민사 합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동방의 과실을 명확히 인정하고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유족과 합의된 내용으로 사과문을 게재하게 했습니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한 32가지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 엄격하게 중징계를 실시하겠다는 주요 합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이후에 대책위원회에서는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6월 19일 이선호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 59일 만에 수많은 국민들과 이선호님을 기억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시민사회장으로 장례식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균이 희생되고 나서야 위험 작업이 비정규직에게 내몰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한비 씨 희생되고 나서야 이 사회의 구조가 이윤을 탐하는 잔혹한 자본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또 다른 현장에서 많은 노동자들에게 죽음의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선호님을 잃고 나서야 항만의 노동자들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의 2,400여 명이라는 산업재해 희생자의 명단에조차 포함되지 못하는, 그래서 교통사고사로 또 다른 사고사로 표현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삶도 알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더 빨리 깨달았다면, 우리가 더 빨리 관심을 갖고 마음을 모으고 노력을 다했다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대통령은 산업재해로 희생된 노동자들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반은 죽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단 한 명의 노동자도, 단 한 명의 사람도 그의 목숨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이지 말라고, 다시는 죽을 수 없다고 중대재해 기업들을 처벌해서 이 죽음을 멈추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3년간 죽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계속 죽여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단 한 명의 희생도, 단 한 명의 죽음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선호님을 보내드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오늘 민주노총은 서울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후로 희생되신 355명의 영정을 들고 청와대로 행진합니다.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더 이상은 우리 국민을 절반이 아니라 단 한 명도 희생되는 것을 용납하지 말자고 우리는 요구할 생각입니다. 끝없는 죽음의 행렬 속에 우리의 슬픔이 계속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호님의 죽음이, 이선호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는 길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이라 다짐하고 노력하고 싸워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차별도 착취도 재해도 없는 평안한 세상에서 이선호님의 편안한 삶을, 편안한 쉼을 기원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청년 노동자 고 이선호님, 사랑하는 아버지와 이별이 싫어서 59일을 버티신 겁니까? 59일 동안 당신을 곁에서 지켜준 친구들과 작별 인사는 하고 떠나시는 겁니까? 아버지 휴대폰에 저장된 당신의 이름, 삶의 희망은 지구라고 하시고 떠나시는 겁니까? 지난 겨울 우리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또 다른 김용균, 이한빛, 서크른도 김군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추운 겨울 우리를 거리에 서게 했습니다.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장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호소하고 또 호소했습니다. 남은 청년들 허망하게 가지 않게 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일터에서 사람 죽이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죽지 않고 일할 일터를 만들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돈 안 되는 물건 고르듯이 작은 공장 노동자 목숨 지키는 것은 유예되고 그보다 더 작은 공장 노동자는 목숨 지키는 것조차 제외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사람 목숨이 중하다고 절규하는데 기업가 정부, 기득권 양당 정치는 사람 목숨도 소외를 나누고 사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뿐 300km 새덩이는 서물셋 청춘을 덮치고 삶의 희망을 산산조각 내었습니다. 그렇게 서물셋 청년이 또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제2의 제3의 김용균만은 막가부자고 싸웠던 우리 심장마저 짓눌렀습니다. 아들을 일터로 데려간 아버지는 자신을 작작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순호 아버님 잘못이 아닙니다. 안전책임자는커녕 안전장비 하나 없이 노동자를 사지로 몰아놓은 기업의 책임입니다. 사람 목숨 앗아가도 기업주는 멀쩡하고 당신과 함께 일한 또 다른 노동자만 처벌되는 바뀌지 않는 세상이 만든 비극입니다. 다단계 불법 하청 구조를 만들어 사람 목숨보다 돈과 이윤을 더 숭배하는 천하고 천한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대통령과 총리와 장관들 마음만 먹으면 못 만들 법이 없는 힘을 가진 정치인들이 빈소를 찾아 머리를 조아리고 다시는 1인 1이 없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동절 날이 제삿날이 되어버린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에게 서커린도 김군에게 김용균에게 이천 물류창교 38명 떼죽은 빈소에서 그리고 당신의 빈소에서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중대재해 희생사 빈소는 그저 정치적 퍼포먼스 하기에 안성맞춤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왜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중대재해가 이어가고 있습니까? 고 이순호님 가시는 길 외롭지 않을 겁니다. 원통에서 떠나지 못한 59일 동안 90명이 넘는 노동자와 시민들이 당신과 똑같은 이유로 당신 뒤를 따라갔습니다. 1년에 2,400명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며 떠나고 있습니다. 고 이순호님 그곳에 가시면 고 변희수 하사를 비롯한 많은 영혼들을 만나실 겁니다. 다른 영혼들의 이유도 알고 가셔야 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 하루에 38명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청년이라는 이유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노인이라는 이유로 온갖 폭력과 차별, 혐오와 갑질, 빈곤을 견디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분들, 원통함을 죽음으로 고발한 분들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당신과 그분들의 죽음의 이유가 큰 차이가 없다고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고 이순호님, 혹여나 김용균, 이한빛, 서커린도 김군을 만나면 당신이 오면서 약속을 단단히 받고 왔다고 하십시오. 정의당이 불법 다단계 중간 착취구조 반드시 없애라.
50인 미만이든 5인 미만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일하다 죽지 않는 환경 정의당이 꼭 만들어라. 정의당이 모든 차별과 해모, 배제와 갑질 없는 사회, 모두의 존재와 존엄이 존중되는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서 다시는 이순호와 공군 이 부사관 같은 아픔이 없도록 하라고 단단히 타이르고 약속을 받았다고 하십시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정의당이 그런 세상 만들겠습니다. 고 이순호님,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십시오.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아버지에게, 삶의 희망을 떠나보내는 아버지에게 정의당이 삶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당신을 너무나 좋아했던 친구들에게 정의당이 삶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다시 거리로 나가겠습니다. 김용준, 이한빛 가족들과 함께했던 지난 겨울의 그날로부터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당신이 남긴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이순호, 김용준, 이한빛, 김군을 다시 만나는 날, 당신들에게 졌던 빚 정의당이 다 갚아놓으라고 말하겠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부디 편히 가십시오. 4월의 봄날 눈 감은 후 59일 만에야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너무 늦은 장례식에 가족분들, 친구들 모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남들은 2, 3일 만에 떠나는 장례식장에서 2달을 머물러야 하는 이 믿기지 않는 현실에 얼마나 울고 화내고 실망하셨을까요? 일하다 사람이 죽어도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지 알 수 없는 나라. 나라 꼴을 이렇게밖에 만들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손호 씨가 일한 회사에서 안전법령 위반 사항이 197건이나 적발됐다고 하죠. 왜 진작 근로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왜 미리 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는지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목숨값이 알량한 돈 몇 푼으로 계산되는 세상, 노동자의 존재가 일회용품처럼 쓰고 버려지는 세상 바꾸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을 죽게 만든 죄가 너무나 가벼워서 그 죄값의 크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작아서 유전무죄라고 하는 말이 한치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손호 씨는 이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일터에서 쓰러져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 이름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 그들 누구도 돈으로,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귀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절절히 깨닫게 해주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가족분들, 긴 시간 손호 씨 곁을 지켜주신 친구들, 용기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름도 얼굴도
죽음의 사연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희생자들의 몫까지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몫까지 싸워 주셨습니다. 선호 씨, 더 이상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 우리가 얼마나 절박하게 노력했는지, 그래서 선호 씨 앞에 덜 죄송한 세상 만들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는 날 하루빨리 앞당기겠습니다. 먼 곳에서나마 우리의 싸움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착취와 차별이 없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좋은 세상에서 편히 눈 감으시길 기도합니다. 앞산도 첩첩하고 뒷산도 첩첩한디 호는 어디로 행가신가. 황천이 어디라고 그리 쉽게 가랴든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선호 친구 이용탁입니다. 먼저 제 가장 친한 친구 선호를 위해 이곳까지 찾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선호는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제 친구를 죽여버렸습니다. 저도 선호가 일했던 곳에서 선호 아버지랑 선호랑 자주 일했었습니다. 제가 일을 했을 때 당시에도 제 머리 위에서는 컨테이너가 지나다니고 처음 보는 큰 지게차들이 속도를 내며 달리는 등 안전사고가 나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또 조만간 큰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큰 사고가 제 친구한테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하루에도 몇 명씩 일하다가 죽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의 선호의 죽음으로 일하다가 죽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어도 괜찮으니까 헛되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호야, 나중에 천국 가서 술 한잔 하자. 내가 살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등학교 선호 친구 선민준입니다. 추운 거 정말 싫어하던 선호가 긴 시간 동안 추운 곳에서 떠나지 못하고 억울함을 풀 때까지 기다리고 있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지금까지 왜 그랬을까 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하나 다 읊으면 정말 끝도 없고 너무 화가 나지만 심지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모두 59일이 지나 아직까지 남은 일들이 얼른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정말 이 땅에 이런 슬픈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친구들은 선호와의 추억, 기억 모두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선호를 오래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야, 행복하고 좋은 기억만 안고 기다리고 있어. 안녕하세요. 선호 친구 김별이입니다. 59일을 기다려준 선호. 백병원 빈소 안내판에 새로운 사람들 이름이 오르고 사라질 때마다 선호 이름만 한 달 넘게 그대로인 걸 보며 늘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그런데 59일 만에 드디어 선호를 보내줍니다. 빈소에 있으며 제가 알던 선호보다 더 많은 모습의 선호를 알게 됐습니다. 이야기 들으며 웃다가도 어쩌면 앞으로 더 많은 모습을 보여줬을지 모를 선호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려졌습니다. 24살, 짧은 삶을 살고 간 선호는 너무나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소한 안전단계 하나하나가 선호를 살릴 수 있는 순간들이었을지 모른다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이제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는 말조차 하나의 진부한 구호가 된 것 같아 겁이 납니다. 그래도 부탁드립니다. 선호를 하나의 슬픈 이름으로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선호를 보내지만 다시는 선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남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죽음에 기대 변화를 만들어야만 하는 현실이 없기를 바랍니다. 선호야, 조심히 잘 가. 우리가 꼭 기억할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호의 친구 이철우입니다. 오늘은 선호가 죽은 지 59일 되는 날입니다.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빈소를 지키며 선호의 옆자리 그리고 선호의 가족들 곁을 지켜왔습니다. 매일같이 밤을 새고 향을 지키고 다른 지역에 가서 집회에 참석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 때마다 몇 번이고 그만하고 싶었지만 전 그만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선호와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방팔방 뛰어다니시는 아버지와 대책위원회 분들, 그리고 항상 저희를 먼저 걱정해 주시는 어머니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준 많은 친구들, 이런 모든 분들이 있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다시는 산재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죽고 마음이 아파하는 일은 없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호 친구 배민형이라고 합니다. 정신없이 달려왔던 장례식이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봄이었던 날씨가 어느새 한여름이 되었습니다. 오지 않을 것 같던 이날이 오니 참 여러 감정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드디어 차가운 냉동고 속에서 선호를 꺼내줄 수 있다는 생각에 다행이라는 마음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상으로 돌아가 문득문득 떠오르는 선호 생각에 혼자 슬퍼할 생각을 하니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이 2달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울기도 하고 지치기도 했지만 참 많은 분들이, 특히 별이와 철우가 함께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 조용하던 빈소가 마치 첫날처럼 북적북적한 걸 보니 왠지 모르게 울컥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울컥했던 이유는 아마도 이제 진짜 선호를 보내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이겠지요. 오늘따라 선호가 참 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선호에게 2달간 참 힘들었다고 투정 부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고 선호에게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꼭 참아보겠습니다. 언젠가 하늘나라든 다음 생이든 그런 날이 올 거라 믿고 살아가 보겠습니다. 끝으로 선호 가족분들, 대책위분들, 또 관심 가져주신 수많은 시민분들 등 제 친구 선호에게 힘이 되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큰 슬픔 저희가 마지막이길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제 아이가 사고가 난 지 어느새 2달이 되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멈춰져 버린 시간들이었지만 멈춘 듯 서 있는 시간 속에서 저는 아무도 모르게 고민하고 싸워왔습니다. 약 2개월 동안 총칼 없는 전쟁을 치르다 보니 몸도 마음도 많이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지쳐 쓰러져 넘어질 것 같을 때도 많았고, 때로는 이 힘든 상황을 견뎌내지 못하고 모든 걸 포기하려는 순간도 있었지만 2개월 동안 이름도 알지 못하던 분들이 내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시고 약해져가는 제 마음을 추스려 주시고 쓰러질 것 같은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버텨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계셨더라면
저는 오늘날까지 오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 그리고 저를 걱정 어린 눈길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이 비록 23년 살다 갔지만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어른들에게 많은 가르침과 숙제를 주고 떠나는 것 같아 참 대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습니다. 잘못된 중대재해법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잘못된 법령을 다시 고치는 초석이 된다면은 저는 제 아들을 이 땅에 노동계에다가 기꺼이 바쳤다는 자부심으로 내 스스로를 위안하며 살렵니다. 제 아들 이선호 이름 석자 오래오래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니 이거 누구야? 토끼야.